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화요일마다 준비된 시간이죠. 시황맨이 출동합니다. 시황맨의 시장 타파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총 3가지의 이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6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의 롤러코스터로 기억남을 2018년 5월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다. 6월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 아직까지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데 이를 기점으로 6월 화끈한 장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지금부터 시장 들여다보자. 자,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큰 그림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은 이제 우리 시장이 증시 외적인 부분,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내적인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뭐 증시 외적인 부분 살펴놓고 보면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시행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눈앞에 한번 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자 이런 시각에 좀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에 벌어졌던 무역 갈등 부분들. 네네, 무역 협상이요. 이것도 만약에 무역 갈등이 이제 확산이 된다라면 이 자체가 이제 수입 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되는 것만큼 또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제거가 되거나 완화가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빠릅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 요인 중에 컸던 재료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좀 살펴놓고 보면 첫 번째는 뭐 잠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각에서 올해 최대 금리 인상 5번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시장의 어떤 예상은 이제 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장의 기준은 점진적이다라고 하면 올해 총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고 가파르다라고 하면은 5번 이상 가는 걸로 좀 보는 건데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얻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5번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참 이제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할 때 금리 인상 속도,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저회견이 없는 어떤 FOMC에서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고 실제로 그 즈음에서 미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고 넘어가자라는 거였는데 1분기 실적이 다 이제 닫혔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 좀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또 물론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뭐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고 2분기 이후에는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단계, 그러니까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한 17조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상반기보다는 신중했던 상반기, 하반기에는 조금 자신감을 확보하는 국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은 영업이익 줄어들었는데 이걸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2분기의 실적도 전망이 무난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반적으로 보이시는 건지?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닝쇼크 기록했던 종목이 자동차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드 보복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수출 비중이 예상되는 판매량 증가가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워낙 작년에 안 팔렸어요. 안 팔렸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흥시장 고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아니라 이제 전망치로 지금 회사 쪽에서 밝힌 다른데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돌아선다라고 보여지면 어느 정도 지금 기여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또 중국의 경기, 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끌어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많이 생산해냈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단계, 뭐 기업들을 좀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경기가 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물론 이제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발목을 잡았던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국내 증시의 지수 상승도 6월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외압, 그러니까 보호무역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무역 보복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화가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역성장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봤을 때 바닥을 1분기에 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서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이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5월만 놓고 봐도 외국인은 누적 매도 5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개인만 사들였던 5월 증시 지수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6월 외국인의 컴백 가능할지 또 그들이 바라볼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자,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최근에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움직임을 보였길래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달라졌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외국인들 우리 증시에다 당연히 순매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동안에 계속 이제 끌어왔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순매도였고요. 그리고 월별로 보면 1월 이후에 순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가 좀 나가고 있는데 1월에 이제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인 이후에는 대체로 2월에 1조 6천억 원 정도의 순매도, 그다음에 3월, 4월, 5월 계속해서 1조 원 전후의 어떤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매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 평균 2천억씩 한 달 내내 매도하는 걸 많이 매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매도를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수한 건 아니죠. 근데 현재 시장 수급 보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을 움직임 보면 매수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서 줘야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뭐 무역 갈등 같은,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변수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것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일부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심중하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표적으로 피해주가 되거나 수혜주가 되거나 양극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변수, 그러니까 MSCI 관련해서 중국 A 주식이 이제 새로 편입이 되는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예상했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흥시장이 추정하는 자금이라고 해봐야 1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고 거기서 한국에서 이탈하는 자금 규모라고 따져보면 한 번에 5월, 8월 두 번 정도인데 한 번에 한 4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대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쳤을 때 한 번에 한 4천억 정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도 나가는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라면 이게 특정한 날짜에 동시효과의 대규모로 매도가 나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건 뻔한 날짜, 그러니까 5월 말일로 예정이 돼 있는 5월 30일을 동시효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뭐 매도가 만약에 나가도 주가가 좀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는 섭부르게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가자라는 게 최근에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 4월까지는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고 5월 들어서는 MSCI에 관련된 변수가 일정 수준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주춤거리게 했던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 전환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난주에 한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3거래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런 어떤 매수가 들어왔던 이면을 잘 살펴보면 FOMC 의산업 공개 이후에 매수로 바뀌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가 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남은 금리 인상 횟수가 몇 번이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2번이냐 3번이냐. 그러니까 4번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라는 거는 올해 총 5번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이냐 3번이냐라는 건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6월과 9월 2번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건은 12월에 올릴지 말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제법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38% 정도였거든요. 12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6월, 9월은 올리는 걸로 치고 단정하다시피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44%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12월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률이 43.8%보다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올라갈 거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다시 이제 보고 있었는데 FOMC 의사로 공개되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금 운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그 뒤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의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장주를 매수하느냐 그러니까 IT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에 대한 여파를 좀 보면 되는데 미국 증시에서 IT 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1달러를 넘어간다든가 뭐 많이 빠져있던 테슬라가 반등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FOMC라는 어떤 변수, 그다음에 이제 MSCI라는 변수가 좀 해소가 되면 아마 6월 정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뭔가 증시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달러를 샀다면 그런 그 위험성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이제 그 증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그 MSCI에 편입되는 중국을 살 것이냐의 물론 선택의 기로는 없겠습니다만 뭐 돈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로 돈이 과연 많이 들어올까에 대한 궁금증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자금의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A 주식이 편입될 때 상대적으로 중국에 수혜받는 업종은 금융업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뜻하지 유머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협상을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개방을 한다면 그 안에 금융시장의 개방이 주로 이제 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나라 주식에 금융주를 팔고 중국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성립되기 좀 어려운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최근에 많이 사는 업종 자체가 주로 IT 쪽 종목이 많이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일부 업종에 국한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중국과 한국이라는 같은 시장이 열렸을 때에도 중국에서는 금융주를 위주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IT를 필두로 한 수출주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중국 MSCI 관련된 이슈가 그게 단기적으로 불거졌던 이슈는 아니거든요. 계속 내려왔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 한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오히려 쇼크오버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반등 시도도 하고 지금은 또 MSCI 관련된 변수 직전이기 때문에 또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라는 징후는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아마 특정한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거는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회복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 자체가 워낙 수출주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선호도에서 이제 밀릴 이유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예정된 시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MSCI 편입되면서 그 동시호가에 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예정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죠? 31일입니다. 31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러니까 두 차례 올해 2번 예정돼 있는데 각각 그 날짜로 돼 있습니다. 그 날짜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는지를 좀 확인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의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만나보겠습니다. IT, 바이오, 남북경협주, 빠르게 돌고 있는 자금, 그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5월이다. 그래도 5월을 되돌아본다면 남북경협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6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주도주는 무엇일까? 남북경협주는 뜨거운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종목 이야기로 불태워보자. 좀 이동훈 대표에게 쉽게 접근해보죠. 좀 와닿게. 만약에 친구분께서 지금 정말 어렵게 1,000만 원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남북 경협에 넣을까, IT에 넣을까, 아니면 그 바이오에 넣을까 물어본다면 무슨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가정이 필요 없는 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그런 연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왔으니까 오고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군요. 그냥 이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냥 저는 IT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IT.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거나 그러니까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는 분들일수록 초보 투자자분들이 확률이 그렇죠.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제 반도체 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이제 흔히 이제 주식 투자 자주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를 잘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식으로 큰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는 분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있을 때 돈이 많이 벌려 있는 곳에서 놀아라. 그러니까 주식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곳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경협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 안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실적 대비 싼 주식이 많이 있는 이쪽에서 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트레이딩과 주식 투자로 큰 자금을 불리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남북 경협주는 왜 그런지, 그리고 또 바이오주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경협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적인 일정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이 일정 과정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6월 2일에 이제 남북 고위급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다음에 6월 12일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종전 선언을 비롯해서 뭐 경협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경협주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아주 풍족하다라면 쭉쭉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가 속출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장 급락 영향.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 때문에 시장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반전이 되면서 그 반전에 따른 또 기대감이 더 얹어지면서 올라갔던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올라갔습니다만, 이후에는 좀 슬림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철도냐, 아니면 뭐 관광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좀 갈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경협주에 대해서는 이제 막무가내로 투자하기보다는 특정한 업종으로 좀 국한해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 관련된 어떤 계통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레미코, 시멘트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됐든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발언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지원이 나간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될지는 아직 파악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유난하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슬림화될 가능성, 그래서 그 종목도로 국한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어떻습니까? 제약 바이오주. 최근에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경협주가 급등을 할 때 제약주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반대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시장에 자금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탁금 자체가 풍족하는 국면에서는 뭐 두 개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제약주를 끌어올렸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경협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예탁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나는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금을 넣는, 계좌에 넣는 증권 계좌에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 28조 원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조 원대 이상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점 대비 2조 원 이상 늘어나는 형태가 돼야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동시에 두 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제약주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게,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닥에서 3천억 원을 매수했는데
매수 상위 5개 종목이 전부 다 제약업종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약업종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주를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탁은 게임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게임으로 제약주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협주가 못 가도 어떤 이런 종목군들로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가 제가 원래 제약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네. 지금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에 능수능란하지 못한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IT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투자의 경험에 따라 또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전략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예, 철저하게 개인 장세, 그러니까 등락에 좀 얽매이는 그런 개인 장세보다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장세보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 수급이 탄탄한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한 가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 테스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그 증착이라든가 이런 장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독특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제가 이제 IT 쪽은 좋아질 것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을 기본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시면 6개월 연속해서 음봉 나오다가 이번 달에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월봉인데 양봉으로 바뀌었고요. 일봉에서도 독특한 흐름이 나오는 게 61선이 반복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항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61선이 돌파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 들어오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최근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1,000원대 부근, 그러니까 오늘 현재 주가 정도 되겠습니다. 31,000원대 정도 매수를 해보고 손절매는 29,000원, 그러니까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29,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21선 정도로 손절매를 보고 목표 주가는 36,000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3월 정도의 고점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게 3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면서 조정 시에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때에서 매수해야 된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현재 주가 이제 31,000원 정도 이제 전후 현재 주가 정도인데요.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분할 매수한다면 3만 원 정도에서 3만 원 추가 매수는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성공 종목으로 저희가 테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맨의 시장 타파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